꿀벌들은 보통 좀 귀엽죠. 먼저 공격하지 않는 조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이 가지고 있는 침 모양은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가을철 그리고 곧 다가올 추석에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벌쏘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안전 문제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그거의 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벌에 쏘이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특히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처음에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안전한 야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을철은 벌에 쏘이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외 활동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날이 풀리면서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기도 하고 등산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벌과 마주치게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벌을 마주치기가 또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도 벌 쏘이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인 9월에 바로 며칠 전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렇게 벌 쏘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요. 질병관리청의 자료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7, 8, 9월 여름에 주로 벌 쏘임 사고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요즘 가을이 많이 더워진 만큼 10월 달에도 벌 쏘임 사고는 조심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 때 만나는 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꿀벌이고 하나는 말벌이에요. 꿀벌들은 보통 좀 귀엽죠. 먼저 공격하지 않는 조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이 가지고 있는 침 모양은 또 온순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한번 피부에 박히면 잘 빠져나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꿀벌들은 이 벌침으로 한번 공격을 하면 벌침이 사람 살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꿀벌들 자신의 내장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꿀벌들은 단 한 번밖에 이 벌침을 쏠 수가 없고 이 벌침은 그래서 일회성입니다. 대신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 꿀벌에 쏘이게 되면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게 되죠. 반면에 말벌 같은 경우는 생긴 것 자체가 조금 더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날개 소리부터가 매우 무섭죠. 그리고 성격도 조금만 불안해도 먼저 공격을 하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벌의 벌침은 이렇게 송곳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말벌은 벌침을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꿀벌과는 다르게 벌에 쏘인 자리에 벌침이 남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벌에 쏘여야 더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꿀벌에 쏘여도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이 벌들에게 쏘이면 왜 아픈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벌의 독 때문입니다. 이 벌침에 쏘인 자리에 독이 침투하게 되면서 벌독 자체 때문에 이 쏘인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 나타나고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저희가 국소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특징을 나타내고, 하지만 이 벌독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나타낸다면 아나필락시스 반응 때문에 전신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서 세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반응이에요.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면 여기 사진처럼 몸이 붓는 전신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이렇게 얼굴이 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점막이 부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붓고 혀도 붓고 입술도 붓고 그리고 목이 부어서 숨이 막히기도 하고 기관지가 또 부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으면서 혈압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신이 나타나거나 저혈압, 쇼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토나 설사를 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에요. 그리고 벌 쏘임 때문에 사망하는 것은 벌독 자체 때문에 쏘인 부위가 아파서 사망한다기보다는 이 벌독에 대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외에서 벌 쏘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일반적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향수나 화장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곤충을 끌어들여요. 산이나 들판 같은 데 나가실 때는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은 줄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밝은 색의 긴팔 긴바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곤충 기피제를 미리 뿌리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벌집을 실수로 건드렸다, 아니면 벌집 근처에 갔는데 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벌집으로부터 20m 이상 뛰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벌들이 벌집 근처에 있으면 자신의 집을 공격하는 줄 알고 공격성이 더 올라가는데, 벌집에서 멀어진다면 공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아이와 함께 어디 야외에 나가셨다가 벌집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벌들이 쫓아오게 된다면 아이를 얼른 안아서 최대한 겉옷으로 아이를 감싼 다음에 벌집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벌을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이전에 벌에 쏘였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벌독 알러지가 이미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벌에 쏘였을 때 또다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벌에 아예 안 쏘이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벌이 나타날 만한 장소에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비약을 미리 챙겨 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 비상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방을 했는데도 벌에 쏘였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벌침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꿀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벌은 벌침이 남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꿀벌에 쏘였을 때 벌침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 꿀벌이 어떻게 독을 계속 주입하는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꿀벌의 침이 우리 몸에 박혀 있더라도 그 즉시 모든 독이 다 퍼지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동안 독이 계속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침을 오래 피부에 꽂아 놓을수록 벌독이 우리 몸에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침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전하게 벌침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같이 납작한 물건으로 왜 여드름 짜는 것처럼 벌침을 밑에서부터 긁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벌침이 이렇게 피부에 박혀 있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끈끈한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떼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제거하셔야 안전하게 제거가 되는데, 핀이나 집게 같은 걸로 제거하시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핀이나 집게로 이렇게 벌침을 잡았을 때 여기 독이 나는 독주머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짜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독이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같은 물건이나 아니면 테이프가 있다면 그걸로 벌침을 제거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벌침 제거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벌침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꿀벌에 쏘였는데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피부에 벌침이 잘 박히긴 하지만 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벌에 쏘인 게 확실한데 벌침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막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벌침을 이렇게 뺐는데 밑부분이 피부 아래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밑에 남아있는 벌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을 파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에 조금 남아있는다면 이것 때문에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통증이 조금 더 오래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되긴 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제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서워서 못 빼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벌에 쏘였는데 지금 상황이 병원에 가기 쉽다, 근처에 병원이 있고 아니면 응급실에 가기도 쉽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벌침을 다 제거하지 못한 거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반응 같은 위험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 감시하고 미리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첫 번째는 벌침을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쓰시는 거예요. 일단 베이킹소다를 물이랑 적절히 섞어서 치약 정도의 점도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10분 정도 벌 쏘인 곳에 올려두고 그 다음 물로 씻어내면 벌독을 좀 중화시키면서 붓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기에 쏘였을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치를 한 다음에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은 한 20분 정도 하시면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얼음주머니로 해도 좋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할 경우에 너무 차가워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주머니보다는 시원한 물병이나 시원한 물주머니로 냉찜질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비약이 있는 걸 복용하시는 건데요, 상비약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일단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계열이나 브루펜 계열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고요, 콧물약 있죠, 이 코감기약을 먹는 것도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콧물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때문인데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벌레 쏘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용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있죠, 이걸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파스처럼 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맵지 않은 걸로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다른 발진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고를 바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쏘인데 그 부위보다는 그 주변의 빨간 부분에 바르는 게 2차 감염을 막는 좋은 방법이 돼요.
그렇다면 병원이 멀더라도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응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은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이거는 전신에 나타나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얼른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혼자 야외 활동을 하시다가 벌에 쏘여서 쓰러지셨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는 빨리 가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도 길면 24시간 정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에는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치를 해도 24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붓기가 점점 심해질 때, 특히 이 한 번 쏘인 데가 10cm 이상으로 붓기가 커질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벌에 한 번에 많이 쏘였을 때에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벌에 많이 쏘인 기준은 얼마냐면요, 의학적인 기준은 아이들 같은 경우 체중 1kg당 한 방 이상 물렸을 때 많이 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kg 아이라면 10방 물렸을 때 많이 쏘인 거죠. 근데 10살이 넘어가는 10대 이상의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50방 이상 쏘이면 이 벌독의 양이 많아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병원에 찾아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쏘이지 않더라도 여러 군데 쏘였다고 생각이 되시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벌쏘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벌이 쏘였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벌집 근처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벌 쏘인 곳에 오줌이나 된장 바르시는 분들 있죠. 이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 이게 벌독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쓰러졌다가 깨어났다고 안심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집게로 벌침을 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형이 야, 그럼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셔서 항독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뱀독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신 다음에는 뱀에 물린 곳을 심장보다 아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팔에 물렸다면 팔에 차고 있는 시계나 아니면 반지 같은 걸 미리 빼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많이 붓게 되면 이걸 풀릴 수 없어서 이것 때문에 또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두르고 있는 장신구를 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입으로 뱀에 물린 부위를 빠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빨아서 독이 진짜로 나온다고 하면 그걸 빨아낸 사람의 입도 독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에 물린 곳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가을철 야외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이 좋은 날씨에 야외 활동과 추석 성묘 그리고 나들이를 가실 때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안전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